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도영 대표님께서 급한 용무로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요. 아비커스 저는 김대혁 책임연구원인데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비커스라는 회사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현대중공그룹의 자회사로 있습니다만은 2021년 1월부터 새로 설립돼서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대중공그룹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 선박의 자륜항 기술을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비전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또 편리성 그리고 고객에게 실제 이득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해서 해양 사업 혹은 해운 산업을 바꿔보자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그룹이 아비커스와 같은 자륜 선박 기술 회사를 만들기 전부터 사실은 오랫동안 자륜 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2014년 즈음부터는 저희가 스마트 선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시스템과 기술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해왔었고요. 2019년부터 20년 즈음에 저희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에 성공한 것들을 가지고 나서 아비커스를 2021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저희가 2024년을 목표로 어떤 자동화, 자율화에 대한 선박의 개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율화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서 선박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아비커스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식의 제품을 만들고 또한 소비자들 실제로 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술을 설명하기 앞서서 자율한 선박에 대한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율한 선박을 4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명확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면면히 뜯어보게 되면은 그 정의가 다소 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해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되어지기 어려운 것도 있고 요즘에 기자재라고 하는 것, 선원 그리고 육상에서의 고무감독들 모두 다양한 것들이 자동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는 다양한 회사들, 컨소시엄들 그리고 국가 단위로도 자율한 선박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자율한 선박에 대한 지금 현재 아비커스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의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실제로 시스템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면 보험의 문제라든지 결국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결국은 상용화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바꿔나간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저희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IMO 룰을 따르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준 그리고 다양한 컨소시엄에서 기준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시켜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연 선박의 그 핵심 기술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디텍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인지나 탐지, 계측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일종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현재 상태, 주위의 상태를 저희가 파악하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플래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바꿔 표현하면은 이제 디시전, 판단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이 정보와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피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견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내리는 파트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일종의 모니터링 부분, 즉 도움을 주는 개념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실제 제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을 운항하는 그 행위,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을 대체하는 제어의 영역입니다. 즉 이 네 단계가 단계적으로 모두 완성이 되어야 자율한 선박 기술이 완성이 되고 실제로 자율한 선박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한 선박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커스는 현대중공그룹이 기존에 영위하던 대형 상선 분야에서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작은 레저보트에서의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박의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핵심적인 기술은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검증이 된 기술, 또 실증이 된 기술들이 다른 산업군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저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레저보트라는 산업군에 진출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상선 쪽에서 개발한 제품 하이나스라고 하는 제품은 내비게이션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약자로 항해 보조 시스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이나스라는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쓰는 운항 보조 쪽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하이바스라고 하는 이접한 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제어까지 하는 저희가 숫자를 바꿔서 표현하는 하이나스 2.0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나스는 운항 보조입니다. 일반적인 선박의 브릿지에서 선장님, 항해사 혹은 선원들의 운항 행위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기본적인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디텍션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보조하고 알려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에 보이신 실제 이 동영상은 저희가 판매를 해서 선박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선박의 사용자가 실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현재는 브릿지에서만 보고 있으나 저희는 이 화면을 선장실의 방이라든지 아니면 육상에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선원이 줄어드는 것에 조금 기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식으로 기술이 증명된다고 한다면은 선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선원의 일을 경감시켜 가면서 조금씩 업무를 덜어낼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그 단계에서 자연 선박 기술이 제품으로서 완성된다고 저희는 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이바스입니다. 일반적인 운항 상황과 선박이 이접안할 때, 즉 안벽에서의 움직임에서의 운항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항 상황이 아닌 이접안 때는 대부분의 항만에서 법규적으로 이제 도전사가 대신 운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선박의 속도도 느리고 터고선도 사용하고 보안 구역도 매우 많고, 그리고 선박도 느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전반적인 굉장히 직관력 있는 화면이 필요하고요.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자동차에서 쓰는 일반적인 어라운드 뷰랑 유사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는 다르게 더 많은 카메라, 그리고 더 단단하고 튼튼한 카메라, 그리고 훨씬 많은 수의 케이블이 들어가서 조금 자동차와는 다른 선박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제품화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제품도 사실상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PCTC와 같은 조금 프리보드가 높은 선박에서는 좀 반응이 좋아서 그런 선주들 대상으로 저희가 개조 시장이라는 신조 시장을 이미 열어서 판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하이나스 2.0입니다. 저희가 숫자를 나눠서 표시한 이유는 앞에서들의 제품은 모니터링, 즉 보조를 도와주는 제품, 기술에 집중을 했다면은 더 나아가서 그 디시전이 서포팅이 어떤 식으로 제어에 연결될 것인가를 더 고민해서 결국 제어까지 하게 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의 컨셉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자재들을 대체하거나 없애거나 경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들이 혹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기존의 기자재들과 연결이 돼서 혹은 기존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명령을 하는 체계입니다. 즉, 기자재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선장님 혹은 항해사, 선원의 판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모든 판단과 모든 행위를 대체할 거라고는 자신하지 못합니다만은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실제로 판매를 하고 선장님이 사용하시면서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범위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체 항로가 한 달이나 두 달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일이든 천천히 대체하고 보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자료랑 상용화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서 짧게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대형 상선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레크레이셔널 보트, 제가 레저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산에 이제 수영만에 있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보트에도 저희가 실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선박이 사실은 대형 상선보다는 쉬운 측면도 있고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또 충돌하는 위험이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사실은 기술이나 제품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조직을 나누어서 이런 기술들, 제품들에도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상 소형선에서 얻은 기술들이 천천히 전이되어 올 때 초기에는 터그선이라든지 작업선에 적용된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엔 여객선이라든지 천천히 중대형선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소형선에 개발할 때의 기술들은 실제로 대형 상선에서 개발할 때의 코어 기술들을 그대로 활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이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한 달, 두 달 수준이 아니라 6개월, 지금 2년째 돌아다니는 선박도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중요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에 대해서는 시장과 고객과 협력사에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이벤트를 일부 진행을 하는데요. 2021년 6월에는 저희 포항 송도동에 있는 약 한 10km의 운하에서 저희 소형 실제 운항하는 배를 개조해서 약 한 3, 40분 정도를 실제로 무인 운항을 했고요. 이 당시 한 10개의 센서를 가지고 실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제가 굉장히 큰 교훈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좌측은 그 영상이고 우측 하단은 제가 원격 제어를 실험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당시 뭐 라이다, 레이더, AIS 다양한 센서들을 모두 사용했었고요. 올해 5월에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휴스턴에서 출발해서 한국 보령항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는 저를 포함한 연구원 4명이 실제로 승선을 했고, 이 당시에 한 달 정도의 항해 동안 초반에 1, 2주 정도는 성단님과의 피드백, 기술 인터뷰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쳤고요. 후반 한 2주 정도는 실제로 운항사나 선원의 개입 없이 운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 선박의 조호 상황뿐만 아니라 날씨에 대한 부분, 낮에는 어떻게 되고 밤에는 어떻게 되고 또 육상과 교신하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화물의 상태는 어떠한지까지 종합적인 어떤 정보들,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뭐 제품에 대한 시연이나 테스트, 뭐 판매나 영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 동안의 기술적인 인터뷰들은 저희가 굉장히 큰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10,000km, 그다음 350시간을 사람의 개입 없이 운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 한 100척 정도의 인카운터, 즉 타선을 조우했습니다만 실제로 조우한 선박이 훨씬 많습니다. 저 100척의 조우 기준은 저희 시스템이 자율운항을 할 때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스스로의 시스템 판단에 의해서 피항을 하기도 하고 일부 항로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별도의 테스트였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연료 감소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기 위해서 당시에 항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육상에서 계산을 해서 어떤 RPM이 최적일 것인지,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선장님과 협의하에 추천 RPM으로 운항을 해보기도 하고 비교해보기도 하면서 실제로 연료 감소가 자율운항으로 가능하구나, 즉 최종 운항이 자율운항과 연결될 수 있구나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2012년, 14년부터 시작된 저희의 스마트십 전략은 2019년부터 실제 상품화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고요. 2021년, 22년 다양한 선박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미 수주를 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만은 선박을 실제 제어한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6월부터 다양한 성급과 이미 다양한 협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런 자율운항 솔루션, 항해보조 시스템은 정해진 성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성능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현재 모든 기국 그리고 모든 선급들과 인증을 받기 준비 중이고요. 국내 해수부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제 선장님을 대신해서 선박을 조금씩 제어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을 높여갈 것이고요. 현대중공업그룹은 중공그룹은 이제 매년 뭐 100여 척 이상, 많게는 뭐 100 몇십 척 정도의 선박을 수주하게 되고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아비커스는 현대중공업그룹 신조선에 납품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중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 그리고 국내 타 조선소에도 납품, 수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용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저희가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컨소시엄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일본이라든지 UK 그리고 또 다양한 유럽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혹은 기술이 없더라도 국제회사기구의 표준을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서 작업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그룹사 포함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러한 상용화된 기술들 혹은 상용화가 나아가야 될 기술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한국이 기술 선진국, 단순히 조선일이라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리딩하는 것을 떠나 표준, 법률, 또 리딩하는 또 국가가 되길 또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또 국가분들, 다양한 해외 어떤 컨소시엄들과도 협력을 해서
제가 마리타임 인더스트리를 단계적으로 더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